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최근 연휴들 잘 보내셨죠? 저도 연휴를 잘 쉬긴 쉬었는데, 일단 주식은, 올해 수익을 다 날렸어요. 거의 3만 불 가까이 날렸는데, 어, 우선은 이 레버리지로 걸어둔 다우 쪽 애들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무너졌고, 그와 마찬가지로 저의 멘탈도 무너지고, 그래서 요 며칠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뭔가 답답하고, 왜냐면은 사실 제 징크스라면 징크스지만, 항상 연초에 한 2만 불 정도를 까먹고, 한번 이렇게 미스가 나는 적이 있다가, 그 후에 이제 연말까지 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늘려나가서 그래서 매년 수익을 잘 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올해 초에 그렇게 한번 미스가 났다가 다시 한번 크게 복구를 하고 수익을 내고 어, 잘 나가다가 사실 또 한번 최근에 미스가 또 났어요. 이런 적은 처음인데 그래서 사실은 좀 많이 당황스럽고 근데 그렇게 우울해 하다가 어제, 어제, 음, 그제였나, 어제였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저는 지금까지의 투자를, 어, 차트를, 차트 매매를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차익 매매를 하는 그런 매매를 지금까지 계속 쭉 해왔습니다. 수년간.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 주식을 70만 원으로 시작해서 1억 5천까지 불리면서 정말 이렇게 뭐 10배, 20배를 한 번에 먹어본 적은 없지만 물론 먹을 뻔한 적이 있었죠. 이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 DWAC 아마 예전 채널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제가 처음에 상장했을 때 요때 샀죠. 요때 9.8 몇 9.9에서 매매를 프리마켓이었죠. 그때는 프리마켓에 계속 매수를 했는데 이 증권사 전산에 문제가 있어서 결국 사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12불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못 샀죠. 그런데 이게 이틀 동안 어떻게 됐냐? 17배가 올랐어요. 17배가. 이때 제가 한번 그때 정말 멘탈 나가서 금융감독원에 이 증권사를 신고를 해야 되나 그리고 이 증권사에 뭐 전화도 하고 막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 생각이 나갖고 잘 못 지낸 적이 있었는데 이때 만약에 이걸 먹었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이 아주 가끔씩 들긴 해요. 여하튼 뭐 그런 적은 있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이제 뭐 하여튼 지난 일이고 근데 최근에 정말 이렇게까지 그것도 다우에 있는 섹터가 무너지는 걸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고 도대체 뭘까? 뭐가 잘못됐을까? 너무 많이 좀 생각을 했고 사실은 가장 많이 깨졌던 거는 제가 방송을 안 했을 때 사실은 유틸리티 쪽에 레버리지를 좀 크게 들어갔었어요. 거기서 많이 깨져갖고 지금 손실이 많이 났던 건데 지금 아예 삭제해버렸나? 사실 그 유틸만 건드리지 않았어도 뭐 사실 그냥 이게 제가 지워버렸나 보네요. 아니면 밑에 아예 내려놨나 눈에 안 보이게.
지금 일단 제 실거래는 지금은 이제 그때 DWAC 한번 그런 일도 있고 또 한번 비가 많이 오는 날 또 전산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이미 뭐 2년 전 일이었던 것 같은데 2, 3년 전? 그래서 그 이후 그 다음에 이제 키움으로 넘어와서 키움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근데 워낙 이 깔끔해요. 보는 게 너무 앱이 잘 돼 있어서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어서 제가 이제 보기만 하고 실거래는 이제 키움으로 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뭐 뷰는 항상 약간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가슴 아파하다가 어제 드디어 내가 이 매매를 잘못했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우선은 지금 우측에 보면은 제가 항상 보는 이제 금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가 정리해둔 주로 보는 걸 이렇게 즐겨찾기로 제가 해놓은 건데 보면은 미국 단기물부터 현재 30년물까지 금리가 심상치 않아요. 뭐 그거야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10년물 금리가 4.6 정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4.7은 찍고 다시 내려오겠다 했는데 지금 거의 지금 상황은 기준이 한 4.7에서 머물러 있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중인데 그래서 지금 20년 30년 물이 5.1 4.9 그 4.7 근데 20년 물이 30년 물이 더 올라가 20년 물이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떨어지질 않아요. 30년 물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좀 내려와줘야 같이 딸려서 좀 내려오고 약간의 침체 이 정도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뭐 그렇지 않고 단기물도 마찬가지예요. 단기물도 쉬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게 어제 아니라 그저께였구나. 그래서 많이 매수를 한 게 이 단기 채권 ETF SHV를 샀습니다. 굉장히 많이 샀어요. 이 SHV 같은 경우는 이 현재 단기물을 기준으로 배당을 주는 ETF고 현재 배당률이 5%입니다. 무려 배당률이 5%고 이게 쉽게 줄어들 것 같진 않아요. 최소 5% 이상 계속 배당이 나올 것 같고 그 배당은 매월 배당입니다. 매월. 그러니까 5%, 5.01%를 나누기 12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뭐 한 0.4%를 매달 배당으로 받게 돼요. 사실 매달 5% 매년 5%의 배당이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투자했다라는 거는 10억에 5%면은 1년에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그러면 월로 치면은 대략 한 400, 뭐 조금 넘겠지만 월 400 정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물론 1억이라면 월 40 정도. 사실 이것만 딱 봐도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냐면
부익부 빈익빈. 지금 현재 사실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이게 지금 10억이라고 가정을 했지만 100억이 있다면 1년에 5억이에요. 1년에 5억. 100억이라면 월 4천만 원. 물론 디테일한 세금은 다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파는 뭐 쿠팡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건을 파는 여러 업체들이 있지만, 그 업체들이 물건 하나 파는 데에 남기는 마진이 실상 5%가 안 됩니다. 2%? 3%? 이 정도의 마진을 생각하고 그 인터넷 장사를 해요. 그런데 현재 이 돈만 넣어놓으면 5%의 돈을 버는 그런 고금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어떤 리스크도 없이 더 많은 돈을 벌고, 반대로 중산층은 대부분 대출이 있죠. 점점 더 가난해지고, 그래서 가난해지면 다운그레이드가 되죠. 다운그레이드. 그래서 중간층이 얇아진다, 점점. 경제는 사실 중산층이 많아야 경제가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중산층들이 여러 가지 소비를 하고, 그래서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나 그런 특정 몇 개 업체들이 국한된 게 아닌 여러 업체들이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러면서 경제가 좋아지는. 근데 현재의 상황은 계속해서 잘 사는 사람은 그냥 더 잘 살아지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쓰는 거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중상층이 점점 더 소비를 못하고 가난해지고, 그 가난해진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그럼 사실 지금 어떤 그래도 과거에는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혹은 대통령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너네가 요구하는 건 알겠지만 조금만 참아달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아껴 쓰고 뭐 이렇게 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요즘은 저는 없다고 봐요. 무조건 선거에 이기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득만을 보는 기득권 정치인들이 저는 100%라고 봐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우리 안 됩니다, 아껴 써야 되고 국민들 아껴 써야 됩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쌍욕하죠. 미친놈, 너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일본은 모르겠어요. 일본은 국민성이 가장 좋다고 하죠. 그래도 이해해주고, 물론 지금 젊은 세대는 좀 다르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국민 전반적으로는 이런 국가 정책을 그래도 이해해주고, 뭐 국가가 어느 나라 가면은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나라에 가서 사고를 치면, 뭐 인질이 되면 되려 죄송하다고 하는 나라, 그 부모가.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듣고 거기 가서 이렇게 폐를 끼쳤습니다
라고 하는 나라. 정말 특이한 나라. 네, 여하튼 그래서 이거를 쉽사리 정말 연준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게 지금 뭐가 무너진다 어쩐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넘어지려고 하면 또 일으킬 거고, 넘어지려고 하면 일으킬 거고. 지금 사람들의,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랄까, 지금 이 월급에 대해 굉장히 무리하게 요구하는 일들이 빈번해요.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뭐 명절이라고 이렇게 가서 옛날처럼 아주 어린애들 5,000원 뭐 이렇게 주면은 2년 끊으실 수 있습니다. 진짜. 뭐 10,000원도 사실은 좀 그래요. 그냥 저는 이제 50,000원짜리 쭉 해서 하나씩 쭉 주고는 하는데, 뭐만 하면은 20% 30% 뭐 꼬박꼬박 돈 나온다는 공무원도 기피하고, 뭐 지원해달라고 하고, 그렇다고 객관적으로 얘기해주는 정치인도 없고, 얘기했다 표 떨어지죠. 답이 없어 보여요. 이게 답이 정말 버티다 그게 이제 수년 후가 되겠지만, 저는 내년이라고도 이제는 생각도 안 들어요. 내년에 과연 무너지도록 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해도 안 돼서 뻥 터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그때까지는 사실은 좀 지금까지처럼 어떤 레버리지로 크게 들어가서 지금까지처럼 매매를 하는 건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답은 계속해서 높아진 금리를 벌어둔 돈으로 챙겨 먹는 그런 때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아, 이게 정답이었구나. 그러면서 생각든 게, 몇 달 전에 워렌 버핏이 단기채에 엄청나게 사들였던 한 뉴스 얘기가 불현듯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빠르구나. 나는 이렇게 일단 내 돈의 30%를 잃고 나서 몇 날 며칠을 생각하다가 이 생각이 지금 났는데, 워렌 버핏은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투자를 한 거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아, 정말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이제 많은 돈을 저도 단기채에 넣어놨고, 매달 나오는 배당을 일단은 받으면서 상황을 지켜볼 거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근데 제가 사고자 하는 종목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고자 하는 종목은 1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금 배당 수익률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지금 연간 3.68%까지 올랐어요. 배당률이.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콜라가 뭐 비만 때문에 뭐 주가가 박살이 났다. 뭐 은행은 뭐 채권 때문에 박살이 났다. 뭐 여러 가지 이 다우 쪽 섹터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뭐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얘기고 딱 요거예요. 요거 때문에 박살이 난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실 뭐 코카콜라를 주가가 많이 올라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뭐 나스닥 종목처럼 갑자기 확 오르는 걸 기대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건데 앞자리가 5란 말이에요. 앞자리가 5. 누가 이걸 삽니까? 이걸 사지. 물론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이면 별개의 문제고 이걸 가지고 있던 사람도 배당도 3%밖에 안 되고 주가도 박살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팔고 그 사람들 성향에 이걸 사겠죠. 이걸. 누가 이걸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박살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안 거죠. 저는 돈이 깨지고 나서 왜 깨졌을까? 아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다우 섹터가 이렇게 깨지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작살난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다시 심기일전해서 더 레버리지를 더 일으켜서 이거를 복구를 할까 하는 생각이 정말 가득했어요. 머릿속에. 그래. 언제나처럼 다시 더 크게 수익을 내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아무리 매매를 해봐도 이거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 그렇다고 저 같은 경우는 일정 하단부를 찍어서 어느 정도의 추세를 먹고 나오는 스타일이지 이거를 매일매일 잘라서 뭐 2, 3% 먹고 계속 이걸 반복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절대 승산이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실 이것도 힘들었어요. 빨리 너무 복구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진짜 간신히 억누르고 고민을 하다 이것들을 다 체크하고 뭔가 답을 얻고 나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싹 가셨어요. 그래서 현재 이 5%의 배당을 받으면서 아마도 이 배당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배당률, 뭐 코카콜라의 배당률, 이런 것들이 뭐 4.5 최소 5% 이상. 사실 4.5도 좀 그래요. 5% 이상. 단기채보다는 물론 4.5인데 주가가 완전 박살나 있다. 그러면 오케이. 4%도 괜찮아. 주가가 완전 박살나 있다. 그러면 그때 단기채를 빼서
들어갈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코카콜라, 혹은 쉐브론이 현재 굉장히 잘 버티고 있어서 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쉐브론 3.8%. 네, 에너지 지수가 내려온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잘 버티고 있어요. 쉐브론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은 잘 버티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든다, 그러면 들어가야죠. 그래서 물론 제가 지금 단기채에 다 100% 다는 건 아니에요. 다는 건 아니고 약간은 좀 한 70%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요것만은 할 수 없잖아요. 일단 요거는 이렇게 배분을 하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좀 돈을 굉장히 이렇게 계산적으로 막 이렇게 하진 못했어요. 안 한 거죠. 사실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그 매년 연말정산을 하죠. 이제 1년 동안 뭐 소득 대비 쓴 거, 그리고 뭐 해서 너 세금 더 내야 돼. 아니면 너 세금 더 많이 냈어. 그래서 소득공제를 하는데, 저는 매년 이걸 하게 되면은 세금을 한 200 가까이 냅니다. 근데 보니까 뭐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사실 이거 정말 하고 싶진 않아요. 정말 하고 싶진 않은데 이거를 내다 보니까 물론 아까운 것도 있긴 한데 기분이 사실은 좀 안 좋아요. 그렇다. 근데 이제 보니까 뭐 개인연금, 뭐 IRP 이거를 합해서 900만 원을 매년 이제 넣고 뭘 맘대로 투자를 하면, 사실 근데 이 투자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한국에 상장된 ETF만 된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봤어요. 뭐 타이거니 뭐 아리랑이니 뭐 봤는데 뭐 막 이상한 게 많더라고요. 뭐 혼합, 뭐 달러 했지, 뭐 배당도 분배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쥐들 맘대로 뭐 퍼센트도 많이 낮고. 근데 그냥 일단 900이니까 1년에 그냥 넣고, 그러면 공제가 뭐 저 같은 경우 뭐 13%, 13점 몇 프로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뭐 한 100 대략 한 100만 원 돈, 뭐 110만 원. 그래서 뭐 요거라도 하면 그래도 좀 쏠쏠하겠다, 기분은 덜 나쁘겠다 해서 요거를 아직 가입은 안 했고 요거를 하려고 이제 생각 중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은 이제 헬스케어 쪽, 이걸 정말 너무 사고 싶어. 사실 이거를 레버리지로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굴뚝 같은데, 또 보니까 얘가 막 그다지 내려오다 말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거를 가장 많이 내 돈은 깨진 건데, 사실 이건 이제 큐어 3배 레버리지인데, 좀 그래요. 한 뭐 60불?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하면, 다른 거 BNKU 비하면
그냥 미쳤죠, 이거는. 이미 2020년도 금액을 뚫고 내려갔고. 근데, 그래서 사실은 또 60불이면 오케이인데? 근데 지금 88불이에요. 거의 제가 방송에서 봤을 때가 93불?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95불이었나? 그랬는데, 그렇게, 쏟아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더욱더 이 헬스케어 쪽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보고, 어떤 고령화 사회, 이 사회 분위기도 그와 맞게 굴러가고 있고 해서 저는 헬스케어 쪽에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더 좋은 때를. 그래서 그 돈을 헬스케어 쪽에 넣으려고 생각 중이고, 그래서 이번 목표가 우선은 단기 채권으로 짤짤이라고 할게요. 짤짤이. 그리고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을 계속 모아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쉐브론, 그리고 코카콜라, 이런 것들 계속해서 사 모으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러니까 이거를 사 모으면 이제 쭉 들고 가는 거예요. 쭉 들고 가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일봉 아니에요. 이거 월봉이에요. 월봉이 이미 120월, 코로나 때 닿았던 추세선에 현재 찍혀 있어요. 그것도 사실 좀 더 밑으로. 그래서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이걸 나스닥처럼 튕겨 올라가고, 물론 정말 바닥을 찍었다면 그날 튕겨 올라가겠지만 그게 막 10% 20% 그렇지는 않을 거고, 천천히 올라가는 걸 보고 들어가도 되고, 여하튼 계속해서 지켜보고, 지금도 이미 굉장히 좋은 금액인데 정말 어쩌면 평생 들고 갈 만한 금액을 주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깨졌던 멘탈이 뭔가 검은 먹구름이 거치듯이 환해지면서 굉장히 이제는 반대로 이 기대감을 갖고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그래서 이것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카콜라, 쉐브론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종목을 물론 S&P 500의 종목이겠지만 이 종목을 좀 전체적으로 훑어볼 거예요. 훑어보고 그 외에 오면은 꼭 사야 될 종목을 이번에 월요일까지 쉬기 때문에 쭉 쉬면서 요거를 계속 공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찍어놓고 계속해서 매수를 해나갈 생각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약간 마음 한켠으로는 좀 슬펐던 거는 저의 목표는 사실은 50이 되기 전에 좀 꽤 큰 돈을 벌어서, 사실 제가 옛날에 월급도 정말 적고 정말 생활하기에 정말 그렇게
아주 빠듯한 건 아니었지만 정말 그냥 딱 맞는 정도.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돈을 굉장히 쓰지 않는, 뭐 취미도 그다지 나가서 이렇게 돈을 쓰는 취미도 전혀 없고, 음악 듣고 뭐 게임 좋아하고 뭐 이런 성향이라, 그런데도 이제 월급으로 빠듯했던, 뭐 물론 오래전 얘기지만, 그래서 사실 그때 그냥 현금 1억이란 돈이 굉장히 꿈 같은 그런 돈이었는데 어쨌든 해냈고, 그러면 이 다음도 해내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일단은 한 발 물러서서 이건 좀 힘들겠다. 그래서 좀 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더 들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게 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는 일단 기본이고, 사람이 좀 피곤해지면 더 예민해지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버겁다라는 생각이 좀 자주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이런 투자를 수년간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런데 마침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를 여기서 어중간하게 해서 계속 지지부진 이 주가 그대로 계속 가면은 뭐 계속 단기채권을 들고 가는 거고, 근데 그렇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보다 한 단계 더 쏟아지는 그때가 온다면,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내려간다면 거기서부터 줍기 시작해서 평생 갖고 갈 좋은 가격의 최고의 종목들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면서 좀 차분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다오 쪽 섹터를 만들고, 또 이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나스닥 섹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섹터가 또 좋은 때가 온다면 그걸 또 주워서 또 쭉 들고 가고, 이렇게 좀 이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종국에는 한 10억 이상, 뭐 20억 이상 해서 매년 배당도 뭐 월 3, 400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정말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할 생각을 할 줄은 몰랐는데, 오로지 저는 더 빠른 나이에 더 큰 돈을 벌어서 뭔가 재밌게 살고 싶다. 그래서 제 꿈은 사실 그렇게 돈을 벌어서 어떤 작은 회사를 뭐 사든지 아니면 차리든지 해서 이제 제가 살면서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제가 대인관계가 이렇게 넓진 않지만 한번 사귄 사람과는 이제 끝까지 오래가는, 뭐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익숙한 패턴을 좋아하고 이런 성향인데, 그래서 아무튼 저는 살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라,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돈을 나눠 쓰면서 그냥 주는 건 아니라 이제 뭐 월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충 그런 느낌에 그렇게 재밌게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게 제 꿈이었는데, 일단은 지금 멘탈이 꺾인 게 참 다행인지 어쨌든 어찌 됐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투자를 하면 이게 정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참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딱히 이거다라는 것도 들은 게 전혀 없었고, 단 1%라도. 그래서 방송을 해서도 뭐 별로 드릴 말씀이 없었고, 근데 이
생각에, 그리고 저와 비슷한 조건의 분들은 분명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방송을 꽤 오래 한 것 같은데, 예, 여하튼 그동안 고단함과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아마 힘드실 거라 생각해요. 요즘에는 답이 없어요. 네, 근데 뭐 지금까지는 생각이고, 또 어떻게 급격하게 또 시장이 변하면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큰 이변이 없다면 제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재미없는 얘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네, 다들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 봬요.